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번 주 평일 공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요 일정을 알려드린다면 화요일 밤에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으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해 보이는 BJ 파월 연설이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지 시간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고 폐장합니다. 목요일은 독립기념일 휴장이고요. 금요일에는 장은 열리며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못 오른다면 다음 주까지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금융주 섹터부터 보통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미국 시장 특징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스토캐스틱 파동 세팅값은 저렇습니다. 파동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이평선 배열만 보았을 때 현재 그렇게 좋다고 할 순 없습니다. 캔들 위에 있는 60에서 120일 이평선들이 다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길 깔끔하게 뚫고 지지해주면 괜찮겠으나 저길 터치하면서 바로 저항 맞고 저점을 또 갱신해버리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항대에서 물려있던 물량을 던질 것이고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던 누군가는 저기가 저항대인 걸 알기 때문에 던질 것이고 결국 두 던지는 그룹을 다 잡아먹는 수급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명 이걸 기간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기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시간적 개념을 알기 위해서 파동을 보는 거죠. 파동으로 100% 맞출 순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파동상 아직 반등이 세게 나올 타이밍이 아니기에 물량 조절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파동이 다시 위로 돌리는 조건들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봉으로 와서 보면 일단 비트코인 롱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주봉소 파동 일명 533 파동이 위로 일단은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아직도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의 큰 반등을 바라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에 강력한 저항대 66,000달러 라인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이전 저점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건 바람입니다. 다시 비트코인 일봉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스토캐스틱 파동은 일반적인 세팅값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맨 위에 파란색 파동이 고점에 살아있고 데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의 파란색 이평선 240일 이평선을 터치하면 매수받으면 좋은 위치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저런 식으로 더 떨어지면 2021년도와 흐름이 너무 비슷해져 버리기에 저점을 더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래에서 매수받으려는 대기자들을 애태우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결국에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파란색 이평선 240일 이평선 값은 올라올 테니 녹색 파동이 바닥에서 골크가 나올 때까지는 바닥 매수는 못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닥 부근에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현금 비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QQQ ETF 주봉 차트입니다. 맨 아래 533 소파동만 데크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당장 이번 주에 주봉상 10일 이평선까지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나스닥은 정말 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파동들이 조금 찜찜합니다. 올라가는 533 소파동이 만약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아래로 꺾이면 일봉상 40일 이평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정말 QQQ 상품은 일봉상 20일 이평만 살짝 터치하고 바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QQQ 눌림 매수 받기 정말 거지 같다. 기준점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제일 예상을 못하는 게 갑자기 여기서 7월에 12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 경우인데 주봉을 봐서는 아직은 가능성이 5%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QQQ 상품이 40일 이평선까지 가더라도 무조건 그냥 매수받으면 데드캣이라도 나올 테니 수익은 챙길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맨 위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아직 고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캔들이 121 이평선까지 밀어버리려면 두 번째 빨간색 20, 10,
10파동에서 봉우리가 하나 더 나오던가, 세 번째 보라색 5파동에서 봉우리가 4개 정도 나오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40일 이평선까지는 밀리는 건 어느 정도 대비하면 되지만 당장에 121 이평선까지 가는 건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적인 얘기지만 언젠가는 나스닥도 반도체도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분명 조정장이 나올 테고, 이 조정장의 기준은 4시간 봉에서 맨아래 이평선을 터치할 때입니다. 그러면 QQQ는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이 나옵니다.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말자. 눌림 매수라고 해도 기준점을 최소한 일봉상 20일 이평에서부터 시작하면 좀 센 조정장이 와도 버틸만은 할 것이다. 물론 손절이 더 좋겠지만. 반도체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보다 어찌 보면 아주 정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파동 소파동 바닥에서 턴해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QQQ 차트 무시하고 보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갈 때까지는 그냥 홀딩. 다만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대파동을 다시 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파동의 쌍바닥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눌릴 확률이 높죠. 이 눌릴 때도 최근 저점을 크게 훼손하면 안 됩니다. 2024년도 가장 핫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1시간 봉이고요. 세 번째 하늘색 스토캐스틱 파동이 아직 내리는 중입니다. 내려오는 저 하늘색 파동을 다시 깔끔하게 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 녹색 파동의 쌍바닥 정도가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127달러 정도에서 계속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고 저점을 또 갱신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늘색 파동이 1시간 봉에서 하늘색 이평선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평선 색과 동일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늘색 파동이 위 노란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캔들이 하늘색 이평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스토캐스틱상 하늘색 파동이 골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캔들은 하늘색 이평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캔들이 하늘색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스토캐스틱에서도 골크가 나오면서 파동이 위로 돌리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맞으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보는 파동 위로 캔들이 올라오고 난 후에 그 파동이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때 들어가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SOX의 상품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하늘색 파동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갑자기 57달러인가 그때 위로 튀어오를 때 내려오는 파동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현재 다시 눌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캔들이 하늘색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나서 계속 버티면서 파동을 돌리면 그때부터 상승 힘이 시작을 할 테고 그걸 견디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는 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파동을 이해하면 내가 당장 매수해놓고선 당장 내일 혹은 모레라도 올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고 기다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파동이 아직 골크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일 올라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큰 상승은 모든 파동이 돌아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파동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 화면에 나오는 내려오고 있는 하늘색 파동만 보고서 내일 그래서 올라요? 라고 하면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내일 오르는지만 궁금할 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4시간 봉에서도 역시나 언젠가는 고점 대비 30% 가까운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 나스닥보다 떨어질 때도 화끈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썸머랠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걸 잡아내는데 더 신경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 신호에 대한 학습이 돼 있다라면 왜 떨어지죠? 가 아니라 드디어 떨어지는구나. 난 그러면 최소한 어디 지점부터 매수를 시작해 볼 거야 라는 기준이 생기고 되고 혹시라도 바닥 매수가 실패하더라도 그렇다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캔들이 어떤 파동의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평선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고 파동이 돌려준다면 거기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도 되니까 그건 멤버십 영상에서 언급하는 걸로 홍보를 살짝 하며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